인생의 등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무거웠던 인간관계에 대한 마음을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친절하게 대했더니 오히려 무시당했다고. 잘해줬더니 당연하게 여기더라고. 먼저 연락했더니 나만 애타는 사람이 됐다고. 이 말들이 낯설지 않으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친절하면 지고, 무심하면 이긴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딘가 씁쓸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각박한가? 사람 사이에 전략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이 말의 진짜 의미가 차갑지 않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오히려 이 말 안에는 자신을 지키는 지혜와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법과 삶을 덜 소모하며 사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천천히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친절하게 대해야 하고, 먼저 양보해야 하고, 남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 가르침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친절이 때로는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도구가 되고, 배려가 때로는 자신을 지우는 방식이 되었다는 것을.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받고, 먼저 연락하면 연락할수록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참으면 참을수록 더 많이 참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균형이 있고, 그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었을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관계에서의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모든 것이 그쪽으로 흘러내려가 버립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덕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남에게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은 결국 자신을 잃는다. 이 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나친 친절은 상대방에게 내 존재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항상 웃고, 항상 맞춰주고, 항상 먼저 손을 내밀면 상대는 그것을 노력으로 보지 않고 당연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연해진 것은 더 이상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꽃이 아무 때나 피어 있으면 사람들은 그 꽃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계절에만, 특정한 날씨에만 피어나는 꽃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친절한 사람보다 때로는 자신의 리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무심하다는 것은 냉담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점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하면 이긴다는 말을 들으면 차갑게 굴어야 하는가, 거리를 두어야 하는가, 그런 오해를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무심함은 자기 삶의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입니다. 상대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 연락이 오면 기쁘고 연락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그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내 하루의 기분을 맡기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무심함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곁에 사람들은 머물고 싶어 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에게 쉽게 기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요하고 중심 잡힌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무심함은 차가움이 아니라 고요함입니다. 그 고요함이 상대를 끌어당깁니다. 사람은 쉽게 얻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렵게 얻은 것일수록, 기다려서 얻은 것일수록 더 귀하게 여깁니다. 오래 기다린 끝에 드디어 예약이 된 식당의 밥이 더 맛있게 느껴지고, 쉽게 구할 수 없는 물건일수록 더 애지중지하게 됩니다.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나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언제나 먼저 다가가고, 언제나 맞춰지면 상대는 그 관계를 공기처럼 여기게 됩니다. 공기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공기가 없어질 때까지 그 소중함을 모릅니다. 자신의 존재를 공기처럼 만들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 자리를 비워보십시오. 없어봐야 소중함을 압니다. 그것은 잔인한 전략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행위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조용하고 무게 있는 사람은 굳이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늘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친절함을 보여주려 애쓰고 상대에게 잘 보이려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가벼워 보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그 무게가 느껴집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굳이 상대에게 그것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여기 있다. 나는 내 삶을 살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태도. 그 태도가 사람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연락을 먼저 하는 사람이 항상 손해를 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나 먼저 하는 사람은 결국 지치게 됩니다.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연락을 끊으니 상대가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한 발 물러나니 상대가 다가왔습니다. 내가 맞추지 않으니 상대가 맞춰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상대를 조종하려는 게임이 아닙니다. 관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강물은 흐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만 계속 물을 퍼올리면 그 강은 결국 말라버립니다. 서로가 주고받을 때 관계는 살아있습니다. 내가 멈추는 것은 상대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율곡 이이 선생은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은 겸손이지만 지나치게 낮추는 것은 스스로를 천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 말이 마음에 깊이 닿습니다. 우리는 종종 겸손과 자기 비하를 혼동합니다. 상대에게 맞추는 것과 상대에게 끌려다니는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친절함과 자기 희생을 같은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진짜 겸손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상대도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나를 쉽게 대하면 상대도 나를 쉽게 대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관계의 법칙입니다. 무심함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친절하게 맞춰가며 살아온 분들에게 갑자기 무심해지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고 상대가 차갑게 느껴지면 내가 무언가 잘못한 건 아닐까 자책하고
혹시 관계가 멀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됩니다. 이 불안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안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연락이 오지 않아도 내 하루는 충분히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상대가 냉담해도 내 기분은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관계가 조금 멀어지는 것 같아도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나무는 겨울에 잎을 떨굽니다. 그것이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깊은 뿌리를 내리기 위한 준비입니다. 관계에서도 때로는 거리를 두는 시간이 더 깊은 연결을 위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래전 어느 마을에 항상 웃으며 모든 이에게 친절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했고 누가 찾아오면 언제나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지만 막상 그가 힘들 때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아무에게도 소중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반면 마을 건너편에는 과묵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쉽게 어울리지 않았고 부탁을 해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한 번 도와준 것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가 웃어주면 특별하게 느껴졌고 그가 시간을 내주면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능력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어떻게 대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영신보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군자는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진실될 수 있다. 이 말을 오늘의 맥락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 척하지 마십시오. 불편한데 편한 척하지 마십시오. 힘든데 괜찮은 척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척이 쌓이면 결국 나 자신이 가장 먼저 지칩니다. 자신에게 솔직한 것이 진짜 친절의 시작입니다. 나를 먼저 돌볼 수 있어야 타인도 진심으로 돌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득 차 있어야 넘쳐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어있는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나눌 수 없습니다. 이제 관계에서 무심함을 실천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심함은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행동에 내 감정을 과도하게 연결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연락을 늦게 해도 그것이 나를 싫어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상대가 오늘 차갑게 느껴져도 그것이 관계의 끝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모든 행동을 나와 연결지어 해석하는 순간 우리는 관계의 노예가 됩니다. 그 해석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심함의 첫걸음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에 내 기분을 맡기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반응에 내 가치를 맡기지 마십시오. 나는 나이고 상대는 상대입니다. 이 경계선이 뚜렷할수록 관계는 더 건강해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채우는 것입니다. 무심해지려고 억지로 노력하는 것보다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채우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 그렇게 나의 하루가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상대의 반응에 덜 집착하게 됩니다. 외로움이 무심함을 방해합니다. 내 삶이 비어 있을수록 상대의 연락 하나에 더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무심함의 진짜 비결은 상대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의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나의 강정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학문을 이어갔습니다. 수많은 오해와 배신과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내면을 지켰습니다. 그 고요함이 그를 지탱했고 그 고요함이 훗날 수백 권의 책으로 남겨졌습니다. 그분이 남긴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여 사는 삶은 결코 자신의 삶이 아니다. 타인의 시선에 나를 맞추는 순간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친절함이 타인의 시선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진짜 친절이 아닙니다. 두려움으로 포장된 친절입니다. 진짜 친절은 조건이 없습니다. 인정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거절당하지 않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진심으로 원해서 하는 것이 친절입니다. 그리고 그런 친절은 무한정 쏟아낼 수 없습니다. 힘들면 쉬어야 하고 지치면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아끼는 태도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친절하면 지고 무심하면 이긴다는 말이 씁쓸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말의 진짜 의미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도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 상대에게 맞추면서도 나를 잃지 않는 것, 친절하면서도 나를 소모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 진짜 사람들이 모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자신의 중심이 있는 사람,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래도록 사랑받습니다. 삶은 길고 관계는 복잡합니다. 모든 관계가 오래 지속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내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것을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진심이 통하는 관계에 쓰는 것이 지혜입니다. 한 번이라도 내게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 내가 힘들 때 먼저 찾아준 사람,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준 사람, 그 사람들을 소중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를 잃으면서까지 친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소중합니다. 내 감정은 중요합니다. 내 시간은 귀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결국 더 오래, 더 깊이, 더 진심으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친절하면 지고 무심하면 이긴다는 말은 결국 이런 뜻이었습니다. 나를 잃는 친절은 지는 것이고 나를 지키는 고요함은 이기는 것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충만하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